순서가 있는 나열, 순열이라고 하고요. 밑에 보면은 기호 하나가 있는데 그 기호는 선생님이 순열 마지막 부분 할 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저 기호를 최대한 아니 그냥 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P는 가급적이면은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잔인하잖아요, P 보면. 자, 하지만 하나의 기호는 쓸 건데 바로 요 기호는 자주 쓰니까 보세요. 팩토리얼입니다. n 팩토리얼 자연수 뒤에 느낌표 같이 붙이면 얘를 읽을 때 우리는 이름이 귀여워요. 팩토리얼. 한국말로 하면 계산할 때 계, 그 다음에 곱한다 할 때 승, 2의 몇 승, 3의 3승. 이것도 계승이 한국말이 아니라 일본식 한자어지. 계승이라고 합니다. 근데 계승은 거의 쓰지를 않습니다. 팩토리얼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되냐? 이 값은 n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얼마까지? 1까지 곱하는 값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3팩토리얼 또는 그냥 줄여서 3팩이라고 해.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4팩은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5팩은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됐나요? 마스크팩은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고 바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부터 같이 볼 거예요. 빠르게 하지 않을게. 자, 1번. 다섯 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라고 했어요. 5명 누가 있니? 알렉스, 밥, 찰리, 데리, 엘리샤. 얘들을 나열을 할 거예요. 쭉. 이렇게 나열을 할 건데 맨 앞에 오는 친구가 있을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오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 경우의 수 구해 볼게요. 맨 앞에 올 수 있는 게 누가 올 수 있니? 알렉스가 올 수도 있고 밥이 올 수도 있고 찰리, 드래곤이 안 된다고. 데릭이었죠? 네. 엘리샤까지 5명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 5명은 이 5가지에 대해서 자, 맨 앞에 알렉스가 오건 밥이 오건 찰리가 오건 위상이 같아요? 달라요? 같겠죠? 뒤에 경우의 수가. 그래서 우리는 알렉스 한 가지만 해볼 거고 곱하기 뭘 할 겁니까? 5를 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알렉스 다음에 누가 올 수 있죠? 밥이야, 밥. 그 다음 누구? 어색하니? 찰리. 그 다음 누구? 데리. 그 다음 누구? 어제 개명했어요. 앨리스. 어쨌든 뒤에 B, C, D, E 중에 누가 오건 간에 위상은 같겠죠. 이해돼요? 뭔 말인지? 누가 같을 테니까 곱하기 얼마? 4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 밥 뒤에는 누가 올 수 있죠? 밥 먹고 나면 뭐 먹어? 미안. 밥 뒤에는 C가 오거나 아니면 D가 오거나 또는 E가 올 수 있겠지. 역시 마찬가지로 C가 오거나 D가 오거나 E가 오거나 위상이 같으니까 곱하기 3. 이 뒤에도 마찬가지. 뒤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5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은 맨 앞에 올 수 있는 사람이 5명,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사람이 각각에 대해서 4명,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사람이 각각에 대해서 3명, 각각에 대해서 2명, 각각에 대해서 1명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걸 줄여서 뭔 팩이라 한다고? 5팩이라. 이해했니? 어렵지 않아요, 그쵸? 두 번째 내보자. 이번에는 5명을 다 세우는 게 아니라 딱 3명만 뽑을 거야. 맨 앞에 누가 올 수 있니? 알렉스, 밥, 찰리, 드래곤, 에릭 올 수 있고, 그 뒤에는 각각에 대해서 몇 명씩 올 수 있겠니? 4명씩 올 수 있겠지. 그 다음에는 각각에 대해서 몇 명씩 올 수 있겠니? 3명씩 올 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뭐야?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었어요? 그 다음에 3번 5명 중에서 대표 1명, 부대표 1명을 뽑겠대요. 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어요? 5명. 각 각에 대해서 부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어요? 4명. 5, 4, 20.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열의 기본 개념 문제입니다. 수열의 기본 개념 문제. 됐니? 넘겨서 좀 더 정리를 더 해볼게요. 조금 익숙하죠? 왜냐하면 중2 때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다뤘거든요. 그 다음 남자 4명, 여자 3명이 있어요. 일렬로 세운답니다. 첫 번째, 여자들끼리는 반드시 이웃해야 된대요. 그랬어. 이 가시나 너 왜 이렇게 이뻐? 수다를 떨어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3명은 그냥 완전히 이웃해야 된다. 패키지로 묶어나가는 거고, 나머지 남자들은 뭐 같이 PC방으로 가면 됩니다. 마음만 맞으면 돼요. 마음대로 뜯어내서 상관없습니다. 여자 3명이 이렇게 이웃하려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야. 이건 항상 제한 조건들을 먼저 해결하고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여자 3명이 이웃해야 되니까 얘들 그냥 묶어버려요. 그냥 아이고 그래 너희들은 여자 덩어리, 오케이? 1명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얘가 1명이라고 생각하면 전체가 몇 명이 되는 거죠? 5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 5명을 일렬로 나열합니다. 자, 이웃하는 문제 푸는 방법이야. 첫 번째 이웃하는 문제는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이웃하는 것 덩어리. 이웃하는 것을 뭘로 만들어야 돼? 덩어리로 만들어야 돼. 두 번째는 그래서 그것들을 뭐 해야지? 하나 취급하고, 그래서 이웃한 덩어리를 하나처럼 생각하고 뭐 해야지? 그걸 이제 나열해줘. 그런데 이런 게 달라요. 이렇게 쭉 나열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나서 관찰해보면 여자 1호, 여자 2호, 여자 3호가 이렇게 있는 거라, 여자 1호, 여자 3호, 여자 2호 이렇게 있는 거랑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거 분명히 한 덩어리로 보긴 했지만 이 안에서도 자리가 바뀌잖아요. 그쵸? 자리가 바뀌는 것만큼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웃하는 것 안에서 자리 바꾸는 것만큼 고려해 줘야 돼요. 이웃 안에서 자리 바꾸기 고려해 주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첫 번째, 이웃하는 것을 덩어리로 보고 일렬로 나열한다 했지. 그럼 일렬로 나열하려고 봤더니 얘가 몇 덩어리야 지금? 5개야.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5팩토리얼 가지. 5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5팩토리얼 가지. 됐니? 그 다음에 이웃하는 것 내에서 자리를 바꿔야 돼. 이웃하는 것 내에서 자리 바꾸는 게 몇 팩까지? 3팩토리얼 가지. 3 곱하기 2 곱하기 1 가지. 이해가 되시나요? 알겠어요? 네, 이웃하는 문제는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웃하지 않는 문제. 이웃하지 않는 것은 이웃한다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뭔 소리예요, 선생님? 아니, 이거 국어잖아요. 이웃한다의 반대말은 이웃하지 않는다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봐봐요. 알렉스하고 밥이 있다고 치자. 그리고 나머지 몇 명이 더 있어. 얘들이 이웃하면요. 알렉스하고 밥이 이웃하는 케이스는 A하고 B가 완전히 이렇게 묶여 있겠고, 그렇지? 이웃하지 않는 것은 알렉스가 있고 중간에 누군가 한 명은 있고 두 명 이상이 있고 밥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A, B를 알렉스하고 밥을 나열하다 보면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죠.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 친구의 여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고 여사건이 얘가 되는 게 맞아. 하지만 찰리라는 친구가 오면서 이야기는 달라져. 찰리가 왔을 때 얘들아 우리 한번 오랜만에 모였으니 오케이 아쿠아리움 한번 가볼까? 좋지. A, B, C가 완전하게 묶여있는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 그치? 그 A, B, C가 나 쟤 너무 싫어 싸워가지고 완전히 떨어져 있는 케이스가 있을 거야. 맨 아래에 있는 케이스가 A, B, C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맨 위에 있는 케이스가 A, B, C가 이웃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생각해봐. A, B, C를 포함한 사람들을 1년로 나열하는데 나올 수 있는 게 1번과 2번밖에 없겠니? 다른 경우는 없을까? 내 말은 이해되니? A, B, C가 있는 상태에서 쫙 나열했어. 그 상황들 다 봤어. 엄청나게 많은 상황들을. 그럼 그 상황들은 전부 다 A, B, C가 붙어있거나 A, B, C가 다 떨어져 있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겠니? 이 두 가지밖에 없겠니? 아니겠지. 뭐가 있을까? 두 개가 붙어있고 하나 떨어져 있는 거. 그래, 그 상황이 있어. 두 개는 붙어있는데 하나가 떨어져 있는 상황들이 있어. 그래서 이웃한다의 반대 개념으로 이웃하지 않는다를 못하는 거예요. 여섯건으로 못 푸는 거야. 전체에서 못 빼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럼 이웃하지 않는 것만 푸는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해.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간단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봐. 여자끼리 싸웠어. 내가 뭐라 그랬어. 저 다이나 이상해. 마음에 안 들어. 다 싸워버렸어. 근데 어쩔 수 없이 같은 반이라서 집합을 해야 돼요. 집합을 해야 되는데 서로 옆에 있기 싫어요. 서로 옆에 있기 싫어. 그럼 어떻게 되냐? 서로 눈치만 보고 있어. 눈치만. 나 쟤 싫은데. 같이 있으면 어떡하지? 눈치만 봐. 그러다 보니까 줄 쓸 때 늦어서 내가 무슨 말 하고 싶냐면 남자만 먼저 나열하는 거야. 남자들끼리 아무 생각이 없어. 우리가 뭐야? 남자들은 아무 생각 없어. 그냥 막 가요. 남자를 세우는 방법 몇 가지예요? 4패까지야. 이해돼? 그리고 난 다음에 여자가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거야. 첫 번째 여자가 들어가. 첫 번째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게? 근데 양 끝까지 있어요. 몇 군데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군데. 중에 아무 데나 한 군데 들어가면 되겠지. 첫 번째 여자가 눈치 봐서 들어간 곳이 몇 군데야? 5군데 중에 한 군데가 있는 거야. 이렇게 됐니? 그럼 두 번째 여자가 들어가 이제. 그거 싫어.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곳은 4군데 중에 한 군데로 바뀌겠죠. 이해됐어요? 뭔 말인지? 그래서 두 번째 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게 4가지야. 세 번째 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몇 군데이죠? 3군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었습니까?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은 해결하는 방법이 확실하게 이웃하지 않게 하려면 이웃해도 되는 것들을 뭐하고 다 나열하고 그 사이사이에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을 끼워 넣는 거예요. 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웃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웃이 가능한 것을 먼저 나열하고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을 사이에 끼워 넣기야. 내 말 알겠니? 그럼 지금 바로 문제 풀어보자. 지금 바로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건데 잠깐만요.
267번을 지금 풀어보세요. 돌아가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식이 어떻게 돼요? 다섯 개 없네. AB가 하나니까 하나 AB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정도 되고 AB 묶었죠? 전시가서 몇 개 되죠? 다섯 개 다섯 개 되죠? 그래서 AB가 잘 바꾸는 거예요. 분들이 물어가는 5 곱하기 4가 앞에 써져 있어. 네. 5 곱하기 4를 한 거죠. 이렇게 쓴 이유는 뭐가 될까? 5 곱하기 4 앞에 쓴 이유. 쓸 때 5 곱하기 4 곱하기 4 앞에 쓰신 거예요. 쓸 때 보통 먼저 생각하는 건 앞에다 쓰잖아요. 근데 그게 좀 독특해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4패를 먼저 하고 그다음 5 곱하고 4를 넣었어요. 그냥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건가? 네. 맨 위에 있는 것은 얼마? 240. 그 다음은 880. 네, 잘했습니다. 네, 좋아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남자하고 여자가 교대로 써야 돼. 교대로. 교대로 서는 것은 이거야. 얘들아, 요렇게 왼쪽 손가락이 있고 오른쪽 손가락이 있을 때 만약에 이쪽이 2개고 이쪽이 4개라면 여기를 보셔야 돼요. 2개고 4개라면은 교대로 서는 게 불가능이죠. 여기가 붙어버리니까. 그치? 이해돼요?
교대로 쓰려면 이렇게 4개, 3개처럼 개수 차이가 몇 개 나야 돼? 1개 나든가 아니면 4개, 4개가 되어서 개수차가 같아야 이렇게 교대, 이렇게 교대 두 가지를 만들 수 있는 거야. 개수 차이가 하나 나면은 한 가지밖에 안 나오고 이렇게 그지? 모양 자체가 개수 차이가 2개 나면 이 모양, 이 모양 2개 나오는 거야. 아, 개수 차이가 같으면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어째 남자 4하고 여자 3이잖아요, 그렇죠? 한 명 차이 나죠? 교대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남자가 맨 앞에 쓰고 그 사이사이에 여자가 반드시 서야 되겠지. 이렇게 포지션 잡아야겠지. 이해되니? 그럼 남자 자리, 여자 자리, 남녀,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그 남자 4명을 먼저 놔야돼요. 남자 자리가 이미 결정이 돼 있으니까 여기가 다 남자 자리니까 남자 자리에 남자를 넣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 4패까지. 여자 자리에 여자를 넣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 3패까지. 이해되었니? 요놈이 바로 정답. 4팩은 24이고 3팩은 6이니까 144가지 나오면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그 다음 268번 똑같은 문제니까 이거 할 수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TRIANGLE 드립을 치기에는 내가 어휘력이 너무 부족하구만. 얘를 뭐라고 읽으면 좋을까? 글래? 안 글래? 알았어. 어쨌든 삼각형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8개의 문자가 있는데 네, 8개의 문자가 있는데 이렇게 하래요. 결정해 주는 거야. 8개를 나열을 할 거예요. 8개의 자리에다가. 근데 T는 야 너는 무조건 맨 앞에 있어야지. T가 맨 앞에 있어야 T가 날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L은 너는 무조건 맨 뒤에 와야 돼 라는 거지. 결정해 줘 버린 거야 이렇게. 나머지 문자가 뭐 있어? R, I, A, N, G, E 6개의 문자가 여기에 나열되면 되지 않겠니 이제? 6개를 막 나열하는 거니까 이제 바로 몇 가지가 돼? 6회까지. 이해됐어요? 끝. 위치가 결정이 되면은 정해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T와 A 사이에 문자가 2개 들어간대. 자, 얘는 2가지 방식으로 이야기해 줄게요. T하고 A 사이에 문자가 2개 들어가면 T 자리하고 A 자리를 먼저 결정해 줘. 이렇게. 먼저 첫 번째 방법이야. T하고 A 사이를 결정하는 방법이 하나, 둘, 셋, 넷, 5개. 맞니? 그 다음 AT도 있겠지. AT. TA가 있으니까. AT도 몇 개? 5개. 봐봐. TA가 여기 있을 때 생각해봐. 나머지 문자 몇 개예요? 6개의 문자를 막 나열하면 되지 않겠니? 이해했어요? TA가 저렇게 했을 때 6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방법은 당연히 몇 가지? 6회까지. TA가 한 칸 이동했어. 6개의 문자 나열하는 방법 몇 가지? 6회까지. 맞니? 6팩이 몇 개야? 하나, 다시 한번. 둘, 셋, 넷, 5. 뒤집어서 5. 이게 총 몇 개 있어, 여러분? 10개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일단 첫 번째로. 두 번째. 두 번째는 그냥 이웃하는 문제랑 거의 비슷한데요. T하고 A하고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있는데 나머지 문자가 지금 R, I, N, G, L, D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 2명을 먼저 선택하는 거야.
그 패키지로 묶어버릴 거야. 이해했어요? 여기 첫 번째 앞에 들어갈 친구를 하나 골라. 누가 갈래? 저요. R 네가 갈래? 네,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R이라고 하는 것처럼 R을 고르는 방법일 수가 있을 텐데 그게 몇 가지? 6가지. 두 번째 자리는 누가 갈래? 저요. ID가 갈래? 네. 그래서 두 번째 자리 I의 자리 두 번째 자리를 고르는 방법의 수가 6 곱하기 5가지 돼 이제. 되니? 그 다음에 T하고 A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도 가능해? T하고 A가 자리를 바꾸는 것도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곱하기 2가지 되니? 그리고 얘들을 우리는 패키지로 묶어버려. 하나처럼 아예. 얘들을 정해놓고 이렇게 패키지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자 누구랑? N, G, L, E랑 뭐 해줘? 나열해주는 거야. 얘를 나열하면 곱하기 몇 팩이야 이제? 5팩이야. 5개니까. 이해되었어요? 이런 방법이 있겠네요. 그래서 얘도 정리하면 위하고 똑같아. 아까 우리가 위에서 풀었던 게 600 곱하기 10이잖아요. 잘 봐. 6 곱하기 5팩은 얼마가 되니? 이게 6팩이야. 600 곱하기 10. 똑같니 다르니? 당연히 똑같은 거야. 자, 두 번째 방법이 좀 더 교과서 또는 일반적인 문제집에 있는 프리드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좀 더. 근데 나는 첫 번째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사이에 들어갈 두 마리를 먼저 선택하고 T하고 A 사이에 들어갈 이 친구들을 먼저 선택하고 두 번째 이것을 패키지로 덩어리로 묶어내고 사실 T하고 A 자리 바꾸는 것도 생각해야 돼. TA 자리 바꾸기 덩어리를 묶고 세 번째 뭐에 전체적으로 이제 나열하는 것이 그냥 교과서 또는 이런 일반적인 문제집의 풀이입니다. 하지만 아까처럼 T 자리와 A 자리를 잡아놓고 문제를 푸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야, 삼각형이 영어로 트라이앵글이면 사각형은 뭐야? 그냥 스퀘어는 정사각형이라 그냥 사각형도 스퀘어라 그래? 아, 이런 것들은 맞나? 스퀘어가 사각형인가? 아, 그래? 오각형은 펜타곤이야? 정오각형이 아니어도 괜찮은 거야? 갑자기 궁금해지네. 정삼각형도 영어로 먹는데 생각해보니까. 잠시 궁금한 거 해결하고 해야지. 정삼각형. 아, 이퀄이 붙구나. 저기서 이퀄이 붙는다. 사각형은 요거. 쿼드랭글. 사각형 쿼드랭글이네. 쿼드가 사람 뜻이니까.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까 했던 스퀘어는 정사각형이겠죠? 네, 정방형. 네, 정사각형입니다. 자, 3번도 보자.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인데 일단 자모부터 먼저 구별해보자. 모음부터 찾는 게 좋아. 모음은 무조건 아, 에, 이, 오, 우 5개밖에 없으니까 모음은 I, A, E 3개 있어. 나머지 자음이야. T, R, N, G, L.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 자자 가능한 부분이고요. 자모 가능한 부분이고요. 모자 가능한 겁니다. 이게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거야.
근데 이걸 보는 것보다는 양쪽에 뭐뭐가 오는 것을 빼는 게 낫지 않겠니? 이해되니? 전체에서 뭐뭐가 오는 걸 빼는 게 낫겠다. 전체는 총 글자가 8개였으니까 이 전체는 몇 가지가 되냐면 8개의 글자를 나열하는 게 800가지. 그리고 뭐뭐를 양쪽에다 보내야 되니까 이쪽에 모음 몇 개 있어? 3개 중에 하나를 넣는 게 3가지. 나머지 2개 중에 하나를 넣는 게 2가지. 됐니? 그리고 가운데 6개는 정말 랜덤하게 막 뿌리면 되니까 600가지. 됐니? 그래서 이게 모음이 양 끝에 오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 어떻게 해요, 선생님? 너무 복잡한데요? 여러분들 이 숫자는 앞으로 외우고 다니십시오. 5팩은 120입니다. 120이라는 숫자가 5팩이니까 얘는 완전하게 외우고 있어. 많이 쓰니까. 다음, 그럼 6팩은 얼마겠니, 다은아? 여기다 6을 곱하면 돼. 720. 일단 120이 제일 중요하고 120이 외워졌으면 6팩도 보통 외웁니다. 그 이하로 4팩이나 3팩은 당연히 이제 저절로 외워지게 될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이거 풀 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냐면 8팩, 너무 좀 빡세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8팩은 8 곱하기 7 곱하기 6팩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쵸? 여기 3 곱하기 2 곱하기 6팩도 6 곱하기 6팩으로 쓸 수 있지. 그치? 얘를 6팩으로 묶어. 계산이 불편하니까. 6팩으로 묶으면 7, 8에 56 팩이 얼마가 돼? 6이 되어서 결국 50 곱하기 6팩이야. 6팩이 얼마? 720. 곱하면 0 2개. 5, 2, 아삭아삭. 7, 5, 36. 그래서 36,000가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었니? 숫자가 꽤나 크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이거? 계산할 때에는 묶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막 계산하지 마. 계산하다가 또 틀려. 받아들일 수 있겠니? 그 다음에 자연수의 개수. 여섯 개의 숫자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를 구하시오. 오케이. 4자리 숫자를 만들 건데, 자, 4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맨 앞에 올 수 있는 숫자를 생각하면 0이 와 뭐다? 0이 못 오잖아요. 그쵸? 0이 못 오니까 당연히 맨 앞에는 5개 중에 한 가지의 숫자가 올 수 있을 것이고, 맞지? 그 중에 첫 번째를 썼다라면 100의 자리 숫자에는 다시 이제 0이 올 수 있게 되니까 여전히 5개의 숫자가 올 수가 있겠고, 10의 자리에 뭔가 하나 썼겠죠. 100의 자리에. 10의 자리에는 4개의 숫자 중에 하나가 올 것이고, 1의 자리에는 3개의 자리 숫자 중에 하나가 올 테니까 1번의 답은 이거. 어렵지 않아? 두 번째, 짝수는 몇 개예요? 라고 물어봤어. 짝수는 1의 자리가 중요한 거야? 아니면 만의 자리가 중요한 거야? 1의 자리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1의 자리를 먼저 해결해 주고 가야 되는데 상황이 막 그렇게 매우 심플하진 않아. 왜냐하면 1의 자리에 짝수가 되려면 1의 자리에 0이 오거나 2가 오거나 4가 와야 되는데 0이 왔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의 개수랑 2가 왔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의 개수가 다르거든. 맞니? 잘 생각해봐. 이제 색깔을 바꿔서 쓸게요. 자, 이건 0을 썼습니다. 이렇게 2도 썼고요. 근데 얘는 숫자입니다. 숫자. 올 수 있는 개수를 쓸게요. 앞에다가 0을 썼어요. 맨 앞에 몇 개 쓸 수 있니 이제? 1, 2, 3, 4, 5 5개. 그 다음부터는 하나씩 줄어들면 돼. 두 번째, 2를 썼어. 2를 썼으면 맨 앞에 올 수 있는 숫자는 2도 못 쓰지만 0도 못 쓰니까 몇 개? 4개. 이제 0을 다시 쓸 수 있으니까 4개. 맨 앞에가 달라져.
2일 때나 4일 때에는 위상이 같으니까 같은 결과.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이제 경우수를 구해야 돼. 4, 3, 12, 24. 24가 5개. 24가 4개 있고. 24가 4개 있으니까 다 합치면 24가 다 해서 몇 개? 13개. 아, 곱하기 귀찮아. 그러면 다 하면 240에다가 4자리 자연수죠. 문제가 잘못됐어요. 5자리 자연수로 바꾸세요. 나는 5자리로 했어. 난 5자리로 했다. 아니, 여러분은 4자리로 다시 해. 오케이. 어쩐지 숫자가 좀 크더라.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4의 배수 갈게. 이번에 4자리로 하겠습니다. 4의 배수 어떻게 판단하니? 사의 배수는 뒤에 2자리 수가 4의 배수이면 4의 배수야. 3의 배수 어떻게 판단하지? 각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야. 그 외에도 굉장히 많나. 사실 뭐 2의 배수 판단, 3의 배수 판단, 4의 배수 판단, 5의 배수 판단, 6의 배수 판단, 7의 배수, 8의 배수, 9의 배수 다 판단하는 방법이 있지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3의 배수하고 4의 배수니까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4의 배수는 뒤에 2자리만 4의 배수면 돼요. 예를 들어서 2자리 4의 배수 아무거나 불러봐. 2자리 4의 배수 아무거나 10 2 오케이. 12가 되어 있으면 이 앞에다 내가 어떤 숫자를 갖다가 붙인다 하더라도 이건 4의 배수야. 431만 8112는 4의 배수야. 뒤에 2자리가 보이면 4의 배수이기만 하면. 왜 그래요 선생님? 간단하게 그 이유를 설명을 하자면 여기에 있는 숫자는 이거죠. 맞아요? 이 숫자는 이미 누구의 배수냐면 100의 배수야. 이 숫자는 앞에는 무조건 100의 배수야. 맞지? 근데 100은 누구의 배수니까? 100은 4의 배수거든. 그러니까 너만 4의 배수면 4의 배수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는 2자리 4의 배수를 조합하는 게 중요해. 0, 1, 2, 3, 4, 5 가지고. 다 써야지. 0으로 시작하는 거. 01, 02, 03, 04. 04가 4의 배수. 그 다음 또 10, 12가 4의 배수. 13, 14, 15. 12가 4의 배수. 그 다음에 24의 배수. 21, 24, 24 4의 배수. 여기서는 32가 4의 배수. 40단위에서는 40이 4의 배수. 50단위에서는 52가 4의 배수. 그래서 이렇게 나오네요. 됐니? 여기서는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뭘 구별해야 되냐면 0이 없는 것과 0이 있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 경우의 수가 달라지니까. 영이 있는 것들은 0하고 4, 0도 안 되고 4도 안 되니까 몇 개 중에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1000의 자리,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100의 자리. 밑에도 다 똑같지 않겠니? 4 곱하기 3이 몇 개 있어? 그 다음에 여기는 0이 뭐하면? 없으면 맨 앞에 0도 못 쓰고 1도 못 쓰고 2도 못 쓰니까 몇 개 올 수 있어? 3개. 그 다음에 0 쓸 수 있으니까 3 곱하기 3이 몇 개? 4개. 더해주면 되겠네요. 이해되시나요? 할 수 있겠어요? 과제는요, 많이는 지금 못한 것 같고, 과제는 여기까지 지금
여기 연습 문제, 아니 여기 유주의 문제 다 풀어오셔야 되고 10분 더 빨리 오세요 항상. 여기까지 과제. 그 다음에 RPM은 274번까지 과제야. 유주의 문제 다 과제.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794번까지 할게요. 794번까지. 되었습니까? 10분 더 일찍 오시고 선생님 다음 시간 이제 다시 지각 부분 잡을게요. 1분만 지각해도 1시간 더 남았습니다.